취득세 중과세라고 돼 있는데, 이제 취득세 중과세라는 거 뭐냐면요, 주택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이 주택 수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또 집을 취득하면 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 수요 같은 걸 억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로 집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과세라는 제도를 뒀다는데, 사실 너무 세요. 일세이 너무 세요. 어떻게 중과세인지, 다주택자 주택 유상 취득 중과해가지고 1주택을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집 혹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 또? 저도 하나. 나도 하나. 네. 그럼 다 하나씩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집 한 채씩을 사보는 거예요. 자, 오늘 사보는 거예요. 가공으로 사보는 거예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혹시 조정 대상 지역에 가지고 있어요? 조정 대상이 아닌 데 있어요? 조정 대상. 네, 저도요. 저도. 다 이제 그럼 우리 세 명이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어. 그런데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짜리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마음대로 그냥 사고 싶은 거. 분담이 한 20억. 20억짜리? 20억짜리? 네. 또? 저랑도 통했어요. 20억. 20억짜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9억이 넘었으니까 세율은 3% 적용이죠. 3%. 네.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를 또 샀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경우는 8% 세율이 적용돼요. 왜 8%가 적용되냐면, 기본적으로 4%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2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또 사게 되면 그때는 8% 세율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3%를 하면 20억짜리 3%면 세금이 얼마 정도 돼요? 6천? 6천만 원이죠? 네. 6천 정도 되죠? 그런데 갑자기 8% 적용되네? 그럼 20억짜리 8%면 1억 6천.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요? 1억 차이 나요. 봐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러면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하나 또 사고 싶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집을 둘 다 내가 살고 싶어요? 아니죠. 그럼 뭐 하려고? 나중에 돈 좀 더 얼른 하노?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세율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샀을 때는 세율을 적게 주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세율을 높게 책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집을 20억짜리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 집에 이사 가려고. 새 집을 이사 가려고. 그러면 옛날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샀더라도 여기 이 사람한테는 실수요자들, 내가 실제 들어간 살 목적이니까 이 사람한테 8%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1%에서 3% 사이의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보니까요, 다만 돼 있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하는데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 몇 년?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돼요.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조건이 1년 안에 처분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새로 산 집으로 내가 이사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요. 그거는 양도소득세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취득세에서도 내가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 안 들어가도 돼요. 종전 집을 1년 안에 팔기만 하면 돼요. 팔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종전 집을 1년 안에 팔았더라도 내지 새 집으로 1년 안에 이사를 안 들어가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취득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복잡한가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볼게요. 이제 종전주택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 처분하는 조건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 집으로 이사 들어간다는 말은 안 썼잖아요. 이사는 안 들어가도 되고 1년 안에 종전집을 처분만 하면은 그때는
8% 적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 2%, 3% 이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써졌어요. 그럼 이제 요건 뭐냐면 집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묻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먼저 내가 가진 집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기 두 개 가진 사람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이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 또 사서 세 번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8%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이 저 지방에 집을 하나 샀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8%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8%.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 저 지방에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서울에 집을 사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12% 적용돼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12%. 1세대 4주택이면서 그러면 이제 집을 3개 가진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가지고 네 번째 집이 돼도 이 네 번째 집은 12%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무하죠. 그러면 여기는 예외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예외 규정들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사람 있으세요? 이 부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네. 그럼 이제 오른쪽 한번 볼게요. 다주택자, 법인, 주택, 유상금. 그럼 법인들은 어떤 규정이냐면 법인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법인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아요. 또 주택수도 따지지 않아요. 법인들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무조건 12%예요. 금액이 작아도요. 네. 근데 만약에 법인일지라도 시가 표준액이 얼마가 안 되는 것은 12% 적용 안 되겠는가요? 1억 네. 근데 그 부분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법인도 1억 안 된 집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그 법인일지라도 그거는 12% 적용이 안 돼요. 그럼 1억이 안 됐으니까 몇 프로밖에 안 되겠는가? 1%밖에 안 되겠죠. 6억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 보세요. 이런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고 실무를 나중에 하실 생각이면 이런 대책이 나오면 경과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그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날짜를. 그래서 부칙에 보면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시행 날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만 되면은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7월 10일 날 대책 발표되고 그 다음에 8월 며칠인가가 법이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했으면 돼요. 이게요. 이제 오늘 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어. 발표하고 그 법은 한 달 뒤에 통과됐어. 그럼 지금 대책 발표한 날로부터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또 유예기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과 조치가 나오면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경과 조치는 8월 12일이잖아요. 한 달 뒤에 났잖아요. 그럼 8월 12일 날 법이 통과됐거든요. 이 통과될 때까지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은 기존 옛날 거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실무하시는 분들 이 경과 조치 날짜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날짜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때 참고해가지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따른 중과세 관계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다주택자 중과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집이면 8%였죠.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이 돼도 8%. 이런 경우는 8%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하나 가진 사람이 새로운 집을 다시 구입해가지고 두 개 집이 되더라도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1년 안에 팔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3년 안에 팔면은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요거는 또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3억 이상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지금 받은 사람 입장이에요? 준 사람 입장이에요? 다 받은 사람의 해석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주는 사람이 조정 대상,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각자에게 이제 3억짜리를 준다고 해봐요.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2개가 있었다고 봐요. 집이 2개가 있었는데 둘 다 10억짜리 집이 있어.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씩 10억짜리 집을 하나씩 증여한다고 해요. 증여를 하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공시 가격이 지금 3억이 넘어버렸죠. 3억이 넘는 걸 받은 사람들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3억이 넘는 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12% 세율을 물으셔야 돼요.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변칙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10억짜리를 통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쪼개가지고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3억이 안 되게 2억 5천을 쪼개서 2억 5천만 줘, 지분으로. 그러면 10억에 25%만 줘. 그러면 2억 5천이 되겠죠? 또 2억 5천만 줘. 자녀들에게 지분을 쪼개가지고 25%씩만 증여를 해. 그러면 그 경우는 12%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또 착각하신 게 뭐냐면, 지분으로 주더라도 전체 금액의 3억이 넘었으면 12%가 적용.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겠는가요? 이 해석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공시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이, 내용이 좀 이제 하나씩 읽어보다 보면은 요 내용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공시 가격이 3억이 넘어야 되고, 지분으로 쪼개주더라도 전체 총 금액이 3억이 넘었더라면 지분으로 넘겨도 그래도 12%가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거는.